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쁜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주세요. 질문.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는데요. 예. 첫날부터 인기가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은행은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있어가지고 네.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도 있다던데 예. 이 은산분리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은행에서부터 산업 자본을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산을 분리하게 되면 이제 금산분리법도 있잖아요. 금융을 가지고 있는 산업 자본을 분리시켜 놓는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큰 돈을 대어서 지방에 있는 은행의 주주가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은행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자금적으로 비밀 자금을 이렇게 빼돌릴 수도 있고 불법 대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영향을 인터넷 은행에서도 이제 점점점 강화되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인터넷 은행에서조차 산업 자본이 들어와서 장난치거나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해서 이제 은산분리법을 만들었는데요. 인터넷 뱅킹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QR코드로 이루어지거든요. QR코드 아시잖아요. QR코드를 찍으면 알리페이라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페이, 그죠? 이런 곳에 이미 자기가 얼마 돈을 갖다 저금을 해 놓는 거예요. 그 계좌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그 교통카드처럼 얼마 남았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듯이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인터넷 뱅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은 이렇게 급속도로 인터넷 뱅킹의 시장이 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은산분리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자본이 돈을 대야지만 뭐든지 커지는 게 경제의 원리잖아요. 산업자본을 참여하지 못하게 딱 가로막아 놔버리면 이 인터넷 뱅킹이 자본도 부족한 데다가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상당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죠.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돈을 받아버리는 셈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은산분리를 하게 되면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을 키울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뭐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돼서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죠.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이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이 직권남용이란 죄가 네. 과거의 판례를 보면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가 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이 블랙리스트 건은 헌법상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예. 또 평등의 원칙 뭐 이런 등등의 헌법적 가치를 일단 그 형사범죄로 네.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예. 헌법적 가치 보호를 위해 예. 예술의 자유라든지 뭐 평등의 원칙 이런 등등의 보호를 위해 형사범죄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네.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형량에 있어서 네.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형량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검이 구형한 형량을 말씀을 드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에 대해서는 징역 6년, 김종덕 차관, 정관주, 신동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소영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랬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재판부가 명백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고 네.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비하면 네. 선언한 것에 비하면 그 울림이 큰데 네. 형량은 거기에 걸맞지는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판결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노태강 국장 등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측면 하나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해위의 그 영화 기금 문해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문해 기금 부분에 대한 차별이 예.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이빙 벨과 같은 영화 상영과 관련된 차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세종 도서로의 어떤 도서 지정과 관련된 그런 차별이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일종의 우두머리 네. 두목으로 본 거죠. 예. 중심으로 해서 김상률 교문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이런 문체부 쪽의 라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예. 반대로 정무수석인 조윤선 정무수석 예. 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제 통으로 거의 무죄가 나다시피 한 거고요. 위증만 빼놓고 예. 그 다음에 신동철 정무비서관 역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됐다는 측면에서 예.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를 해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통으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뜻밖인 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직권남용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결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전체적으로 입증이 부족하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무죄를 했는데요. 네. 대체로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무죄를 받았는데 무능한 수석으로 법원은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알았다는 정황까지 있어서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집행행위에 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것은 무능한 수석 쪽으로 해서 뭐 엄격하게 뭐 증거 법칙을 따지다 보니까 무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상식적으로는 네. 다소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과거처럼 판사직에 그대로 계셨다 그러고 이 사건을 맡으셨으면 조윤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실형이 선고되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섣불리 제가 증거 기록, 소송 기록을 네네. 수사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무수석 라인, 예. 조윤선 수석, 또 신동철 정무비서관도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네. 법원이 이 전체적인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김기춘과 문학의 문체 라인 쪽에 네.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취자분들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의 뭐라 그럴까요? 엄격함은 일반 여론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 하트 모양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대중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심사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정무수석의 이제 대중적인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네네. 어찌됐든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보다 면밀한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 국민 대중의 정서적 측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는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공판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칠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급 공무원, 문체부 1급 공무원과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측면에서는 공모를 인정을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네. 문해기금이라든지 뭐 등등의 그 영화 또 네. 도서 지정 이런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가치를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인정하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의미가 없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대통령이 청와대가 어떤 사상적인 경향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네.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헌법상의 원칙을 예. 형법적으로 명확하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니까요. 예. 재판부의 고민도 방금 박범계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또 아까 제가 울림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예. 그리고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선언한 것에 비해서는 이 주범에 해당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형량 3년의 선고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건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증거로 앞으로 채택이 될까요? 특검이 좀 미진하다 말씀하셨으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뭐 이미 민정수석실의 자필 메모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들은 네.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나머지 문건들도 그러한 절차들이 속속 밟아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매우 지금 현재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초점을 검찰개혁 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검찰개혁의 당위성,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의 요구하는 네. 또 기대하는 제1의 국정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예, 뭐 검찰개혁이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 네. 권한의 남용, 집중에 따른 권한의 남용, 또 독식 사건들의 지속적인 발생, 그걸 통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에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제1의 국정과제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재개혁에 코드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붙였었죠. 예, 코드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방금 여쭤본 것 중에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개혁의 의지는 검찰 내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의지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손을 댄다거나 만지작거렸으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게 진정한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4차 사법파동까지 있을 정도로 네. 법원 소장파 판사들, 특히 단독 판사들의 자체 개혁 역량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법원과 다르게 예. 조직 문화가 굉장히 군대식 조직 문화가 있다는 점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네. 검세스럽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네. 자체적으로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개혁하고 예. 민주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져가고 그럴 만한 역량들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예. 검사들이 일부 정치검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극소수의 일부 정치검찰이 권력과 유착해서 그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예. 자체적으로 내부 개혁 역량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시를 한 수 읊어드릴 테니까 이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자, 아시니까 바로 청취자분들의 네네. 이해를 바라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읊으셨다고 하는 건데요. 임명장 네. 받으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글쎄 대통령 앞에서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제 읊으셨으니까 단단히 준비를 하고 네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읊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시중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일단은 이해한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고 네. 오늘 여쭤보시니까 문무일 새 신임 검찰총장의 일종의 고민, 네. 고뇌를 참 비춘 거 아니냐 하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 그러나 어쨌든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일 총장이 앞으로 이렇게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 시조의 향배가 이제 해석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수처 설치 문제,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 부분만큼은 개혁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도 개혁이거든요. 다 네. 입법적 조치가 따라야 되는 제도 개선 과제, 개혁 과제인데요. 네. 이러한 제도 개선, 제도 개혁은 법무부에게 맡기고 네.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법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원래 본래의 사명인 불편부당한 정도를 걷는 수사, 엄정한 수사, 네.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그런 수사에 매진을 하는 것이 네. 참다운 검찰 개혁의 또 하나의 관찰 요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무식한 질문 같습니다만 TV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 보면 한 여인이 눈을 감은 채 이 헝겊으로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예, 정의의 여신입니다. 예. 예, 정의의 여신 디켄인데요. 예.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말고 또 불편부당 어느 쪽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네.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심판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의의 알겠습니다. 여신 디켄입니다. 예, 정의의 여신 피켓. 아마 이 원칙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사법부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